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영상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진로 설명회를 드리려고 만들었고요. 이 영상 안에는 진짜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면 후회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중 목표가 이겁니다. 자, 일반고와 직업계고를 이제 선택을 하시는 시기가 되셨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중3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중3일 때 일반고와 직업계고를 선택하게 되는데, 근데 뭐 목표가 있이 선택하는 건 좋은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일반고를 선택하고 직업계고를 선택을 하게 되면 참 안타까워서 그 일반고는 어떤 학생들이 지원하면 좋고, 직업계고는 어떠한 학생이 지원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시면, 아, 그래서 내가 어떤 게 더 맞구나 나한테 그거를 오늘 판단할 수 있는 그 정보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는 과연 공부를 왜 하고 있을까요? 왜 공부를 하길래 나라에서는 일반고와 특성화고를 이렇게 갈라놨지? 이런 이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변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친구는 있을까요? 왜 공부를 하죠? 뭐 어떤 친구들은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요. 시험을 보니까요. 선생님이 공부하라니까요. 엄마가 공부하라니까요. 그런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죠. 일반계고를 가면 결론적으로는 일반계고를 가서 이 학생들은 결국 대학을 진학할 거 아닙니까? 그죠? 대학을 진학해서 결국 졸업을 할 테고 졸업하면 뭐 할 겁니까? 직장생활 하셔야죠. 그러면 직장을 얻으려고 공부하는 거고요. 자, 그럼 특성화고를 간 친구들은 바로 취업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일반고를 가서 공부하든 특성화고를 가서 공부하든 대학을 가서 공부하든 결국은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쌤이 질문을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그럼 좋은 직장이란 뭡니까, 그러면?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공부한다는 건 알았어요. 그죠? 좋아요. 네. 그러면 좋은 직장은 뭡니까? 네. 뭐 각자 뭐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요 두 가지가 좋은 직장이지 않나.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직장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직장이 제일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내가 공 차는 걸 좋아하면 축구 선수가 돼서 돈 벌면 제일 좋은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네, 돈 버는 게 제일 좋은 직장이고요. 그 다음으로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네, 안정적이고 좀 근무 환경이 좋고 그죠? 그 다음에 근무 시간은 짧고 월급은 많고 이게 좋은 직장이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 생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직장들은 과연 자리가 많을까요? 이 좋은 직장, 이 안정적인 직장, 네. 근무 시간 짧고 월급 많은 직장은 공간이 많을까요? 아닙니다. 그죠? 자, 좋은 직장은 한정적이에요. 그죠? 그럼 이 한정적인 직장을 원하는 친구들은 엄청 많을 겁니다. 이렇게 많을 수도 있어요. 그냥 부피로 따지면 그죠? 그럼 이 친구 중에 요만큼만 이 좋은 직장을 이제 얻을 거고요. 나머지 친구들은 결국 이제 다른 직장을 결국 얻어야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사회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는 이 좋은 직장은 경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이 경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다 좋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싶어 하는데 이건 한정적이니까.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이제 일반고로 진학했을 때와 특성화고로 직업계고를 진학했을 때 어떻게 틀려지는지 쌤이 이제 설명해 주려 그래요. 한번 보세요. 자, 일반적인 학생이 네, 중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죠? 근데 중학교 때 성적이 A라는 친구는 네, 뭐 어떻게 좀 공부를 잘해서 반에서 1등 했어요. 그죠? 자, B라는 친구는 좀 이게 좀 그렇게 네, 공부에 관심이 없어서 뭐 중간 등수 정도 했어요. 그죠? 이렇게 가정을 합시다. 이 둘 친구가 예, 그냥 대부분 친구들이 일반고를 가니까 일반고를 이렇게 진학을 했어요. 일반고로 진학을 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년간 공부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A라는 친구는 고등학교를 진학해서도 뭐 반에서 2등 정도 계속 유지를 했고요. B라는 친구는 대학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중간 정도 등수를 또 했어요. 그럼 이 친구가 결국은 대학교를 이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면 이 반에서 2등 했던 친구, 이 A라는 친구가 어떻게 운 좋게 인서울을 했어요. 축하드립니다. 그죠? 그 중에서도 뭐 인서울 중에 좀 유명한 스카이 중에 유명한 뭐 고려대 진학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죠? 네, 축하드리는 거죠. 그죠? 인생 성공한 것 같죠. 그죠? A라는 친구는. 자, 그럼 B라는 친구는 이제 또 대학을 가려고 그래. 이 친구도 다 가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반에서 중간 등수하니까 아씨 그래도 강원도에 그럼 무슨 대학교가 있을까 봤을 때 강원대가 그나마 제일 좋잖아요. 운 좋게 강원대 합격했어. 축하드리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대학을 가려고 공부를 했어요. 그죠? 그럼 대학교를 합격을 했어요. 결국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 축하드립니다. 그죠? 그럼 이 친구들이 인생이 끝난 겁니까? 아니죠. 자, 이 친구들은 결국은 그죠? 이 친구들은 대학교를 간 이유는 대학교에서 결국 4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취업을 하려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남자들은 대학을 1학년 다니고요. 바로 군입대를 합니다. 1학년 끝나고. 그럼 1년 6개월 후에 제대한 후에 이제 대학교 2학년에 복학을 해서 3년 동안 다닌 후에 졸업을 할 거잖아요. 그죠? 졸업할 때쯤 이 친구들은 결국은 이제 자기의 진로에 따라서 뭐 과에 따라서 뭐 꿈에 따라서 이제 직장을 구하게 되는데 이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는 중학교도 동창, 고등학교도 동창이야. 근데 대학교 때는 갈라졌어. 그죠? 그런데 이 친구가 공교롭게도 꿈이 둘 다 한국가스기술공사에 취업을 하고 싶네. 여기에 지금 한 명 뽑는데 올해 공고가 떴는데 한 명 뽑는데 근데 우연히 또 이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또 지원을 했네. 이 가스기술공사에 필기시험을 보내. 자, 그러면 이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필기시험을 봐서 한 명만 뽑는데 최종적으로 합격을 누가 할까요, 과연? 여러분은 답은 이미 다 알고 있죠. 이 A라는 친구가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이 가스기술공사 한 명 뽑는데 2명 지원했다 그러면 이 A라는 친구가 결국은 합격하겠죠. 그럼 이 B라는 친구는 어떻게 하지? 내년 재수해야지, 그죠? 그럼 내년에 만약에 뭐 한 명을 또 뽑는데 뭐 이 명수는 그냥 가정입니다. 근데 2명이 또 지원했는데 또 이 A라는 나는 B인데 또 A라는 친구가 또 중앙대 출신이야. 맙소사.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B라는 친구는 과연 이 중앙대 친구를 이기려면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죠? 미친 듯이 공부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일반적인 학생들은 일반고를 나와서요, 대학을 진학해서 있잖아요. 대학은 이제 자기 성적에 따라서 갈라지는데 결국 취업할 때 또 만납니다. 이 친구들을 이 반에서 중학교 때 지긋지긋하게 고등학교 때 지긋지긋하게 봤던 친구들을 대학교 때 갈라졌지만 결국은 취업할 때 또 만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회 시스템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 B라는 친구 입장에서는 일반고로 갔을 때는 취업하기 진짜 곤욕이죠. 이걸 언젠가는 한번 역전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언젠가는 한번 역전하려 그러면 피나는 노력을 하셔야죠. 이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의 이 실력 차를 B라는 친구가 A를 이기려면. 근데 우리 중학교 때도 보면 알겠지만 중학교 때 A라는 친구가 반에서 1등하는 친구들은 보통 보면 다 외계인 같지 않습니까? 뭐 공부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성적은 시험만 보면 잘 봐. 지금 밥만 먹고 공부만 하는 것 같아. 뭐 이런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친구를 이겨야지 결국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럼 나도 이렇게 이 친구처럼 밥만 먹고 공부만 해가지고 놀지도 않고 공부해야 이 친구들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이 벌어진 격차를 극복하려면 얼마나 내가 이 노력을 해야 될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결국 이 대학교를 간 일반계를 고를 가고 대학교를 간다는 얘기는 결국 취업하겠다는 얘기고 취업할 때 결국 또 만나는데 이 친구를 A라는 친구를 이겨야 좋은데 취업할 거 아닙니까? 이길 수 있을까요? 확률적으로? 한번 본인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 일반고를 간 학생과 비교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직업계고를 갔어요. 자, A라는 친구와 아까 그랬죠. 자, A라는 친구 반에서 1등 하던 친구는 일반계고 가 그래. 넌 일반계고 가.
B라는 친구는 고민해봤자 난 중간 정도 등수인데 일반고를 갔더니 이 A라는 놈이랑 결국 나중에 취업할 때 또 붙어야 되네. 그러면 나는 특성화고를 한번 가볼게. 그래 가왔어. 그래서 이 친구가 B라는 친구가 특성화고에 입학해서 직업계고에 2년 동안 공부했어요. 1학년, 2학년. 자, 그 고3 때 이제 특성화고는 취업이 목표니까 취업을 하려고 봤더니 이 학교 왔더니 고3 지금 실제적으로 한 4월에서 7월 사이에 시험이 다 끝납니다. 이때 시험이 다 봐. 공사, 공단, 공무원 뭐 다. 그죠? 공무원 뭐 공사 다. 그죠? 그랬더니 내가 시험 보려고 봤더니 이 특성화고 직업계고를 나왔더니 나라에서 고맙게도 직업계고 출신자만 시험 볼 수 있게 이게 가두리를 쳐놨네. 그죠? 이게 경계를 쳐놨네. 그죠? 근데 실제 그렇습니다. 이 가스기술공사에 시험 보려고 봤더니 직업계고 출신자들만 시험 본대. 그리고 일반 전형 있죠. 일반 전형. 즉 공개 경쟁은 이건 일반인들이 보는 거는 따로 있고요. 직업계고 출신자들만 또 따로 영역이 있어서 이 출신자들만 따로 얘네들만 모아서 시험 봐서 몇 명 뽑겠대.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이 직업계고 출신자들만 지금 따로 걔네들만 모여서 시험을 봐서 뽑겠다는데, 자 그러면 직업계고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보통의 이 중학교 때 성적이 어느 정도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과연 이 1등하는 친구가 이 직업계고를 선택할까요?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반에서 공부 좀 한다는 친구들은 일반고를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 등수하는 친구들도 일반고를 갈 거야. 근데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이 중간 이하의 친구들이 뭐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이 직업계고를 진학을 해서 올 거야. 그죠? 실제로 현실이 그러니까요. 그죠? 그러면 이 친구들끼리 이제 2년간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시험 봐서 경쟁해서 이긴 사람이 합격자입니다. 결국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 이 직업계고에 지금 있는 포진된 학생들끼리 지지고 볶고 시험 봐가지고 얘네들 출신자들만 따로 뽑는 영역이 있는데, 이 친구들의 중학교 때 성적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나와 비슷한 성적을 가진 친구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 비슷한 친구들끼리 내가 시험을 본다 그러면, 만약에 옆에 친구가 1시간 공부했을 때 내가 1시간 지금이라도 공부한다면 비슷한 수준이니까 내가 이 친구를 이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제 일반고를 가서 이 둘 다 일반고를 가서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일반고를 가가지고, 자 A라는 친구가 1시간 2시간 공부하는데 얘가 하루에 2시간 공부하는데 옆에서 잘 보니까 2시간 공부하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이 친구를 이기려면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2시간 공부했을 때 이 친구를 과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내가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기본 능력 차이가 틀리기 때문에 A라는 친구가 2시간 공부할 때 집중력과 사전시식과 공부 습득력은 A라는 친구는 이미 월등할 겁니다. 그러면 이 B라는 친구가 이 A라는 친구를 이기고 싶으면 2시간 택도 없는 얘기죠. 4시간, 5시간 공부해야 이 A라는 친구를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직업계고에서는 이 A라는 친구는 없어요. 운 좋게도 직업계고에 만약 진학하게 되시면 A라는 친구는 없다 봐야 돼. 이런 외계인 같은 친구들은 없어. 나와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과 비슷한 수준에 있는 능력자들끼리 시험을 봐서 내 얘네만 제끼면 합격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원하는 회사에. 그러면 확률적으로 좀 할만하지 않습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네. 이런 사회 시스템을 좀 알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난 일반고 가서 대학교 가서 취업해야지. 그러면 일반고를 가가지고 취업할 때 나중에 보십시오. 공개 경쟁입니다. 대학교를 나오면. 그러면 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 대학교를 나오면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 대학교 나왔는데. 그죠? 그러면 서울대 출신도 있고 고려대 출신도 있고 연세대 출신도 있고 중앙대 출신도 있고 뭐 강원대 출신도 있고 뭐 강릉대학교 출신도 있고 다양할 겁니까? 그죠? 그럼 이 친구들과 붙어가지고 결국 뛰어난 놈이 합격하는 거야. 근데 내가 지방대를 나왔는데 과연 이 인서울한 친구들을 과연 내가 이길 수가 있을까? 확률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해보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면 일반고를 가잖아요. 이 B라는 친구가, 이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 중에 이 B라는 친구가 일반고를 가잖아요. 그럼 이 A라는 친구한테 계속 밀리는 겁니다. 이 한 번 역전을 못하면 이 인생 끝까지 계속 밀리는 거야. 이 직장 얻을 때까지도, 직장 구할 때까지도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사회 구조를 잘 보라는 거죠. 이게 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고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뭐 가스기술공사에 뭐 만약에 직업계고를 나왔는데 가스기술공사에 도전하고 싶으면 가스기술공사 응시할 때는 내 경쟁자들은 직업계고 출신자들만 따로 모여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할만하다니까요. 직업계고에 뭐 중학교에 1, 2등 하던 친구가 옵니까? 실제로 안 오죠. 오는 경우가 흔치 않잖아요.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해볼만 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 이 친구가 운 좋게 직업계고를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얘는 일반계를 갖고 나는 직업계고로 와서 취업을 해서 B라는 친구가 운 좋게 합격을 했어. 가스기술공사에. 그래서 네, 고3 네, 6월에 합격자 발표가 났고 이 친구는 아마 여름방학이 너무 행복할 거야. 그죠? 직장에 합격했으니까 그죠? 그러고 나서 고3 여름방학 때 신나게 놀고 고3 아마 10월에서 11월쯤에 가스기술공사에서 이제 출근하세요 할 겁니다. 그때부터 학교 안 오고 직장에 출근하시면 됩니다. 정상적인 월급 받으시면서. 그러다가 군대 갈 나이에 군대 갔다 오시고 이 5번은 뭐냐면 이 A라는 친구가 대학교를 가가지고 네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친구도 결국은 가스기술공사가 꿈이 됐어. 내 목표가 됐어. 그래서 이 친구도 A라는 친구가도 이제 가스기술공사에 합격했어. 이 A라는 친구가 대학교 졸업해서 출근하는 나이가 26살, 27살인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이제 출근 1일차야. B라는 친구는 26살 때는 아마 네 여기 써있죠? 직장 5년 차야. 그죠? 어. 그러면 선생님 이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는 A는 대학을 나오고 B라는 친구는 대학을 안 나왔으니 하는 일이 틀리지 않습니까? 틀릴 확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사 같은 경우는 결국은 다 관리직이고요. 네, 다 관리직이고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뭐 물론 틀릴 수 있지만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뭐 대학을 나와서 합격한 거와 직업계고를 나와서 합격한 경우는 계열은 틀리지만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할 거고요. 월급도 A라는 친구는 대학을 나와서 취업했기 때문에 만약에 뭐 호봉이 뭐 어느 뭐 이게 호봉이 뭐 1단계부터 10단계가 있다면 만약에 A라는 친구가 3단계부터 시작했다. 대학을 나왔으니까 그죠? 그럼 B라는 친구는 1단계부터 시작을 하더라도 경력이 5년 차니까 아마 A라는 친구가 네, 들어올 때쯤 이 친구는 호봉이 3년 차 3이 된다는 얘기죠. 결국 월급도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일반고를 나왔을 때 이 B라는 친구가 취업 전망이 너무 암울했는데 이 B라는 친구 이 중간 등수 뭐 위에 친구 그 성적은 위 더 플러스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될 수도 있어. 이 친구가 과연 내가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는 과연 어디를 진학해야 될까? 이거를 지금 본인이 고민하라는 겁니다. 이 정보를 본인이 잘 새겨 들어야 돼. 그죠? 본인이 잘 판단하시고 야 어떻게 해야 내가 참 즐겁게 살 건가? 폼나게 살 건가? 한 번뿐인 인생인데 언제까지 이 A라는 친구한테 계속 밀릴 거야? 그죠? 이 A라는 친구를 결국 밟고 내가 이 A라는 경쟁자를 이겨서 취업을 할 건가? 그러면 아니면 차라리 이 A라는 친구를 내가 이기기 참 쉽지 않다 그러면 다른 길이 있다니까요. 이 다른 길이. 다른 길을 선택해서 가잖아요. 이 더 쉬운 길 그죠? 그죠? 잘 판단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 그죠? 1등 하는 친구와 그죠? 중간 등수하는 친구가 만약에 이 1등 하는 친구가 이 특성하고 직업 계고 갔더니 취업하기가 경쟁률이 만만하네. 왜냐면 이 B라는 친구들이 몰려 있으니까. 아, 나 얘랑 붙으면 너 그냥 이길 것 같은데? 그래서 직업 계고로 왔어. 전략적으로. 그래서 고3 때 취업한대. 와, 이 친구가 만약에 고등학교 1, 2년 동안에 정상적으로 중학교 때 공부하던 것처럼 성실하게 공부하고 고3 때 취업할 때 되잖아요.
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마 뭐 지원하는 족족 합격할 겁니다. 네, 장담합니다. 그죠? 지원하는 족족 합격할 거야. 한번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저희 학교도 이렇게 중학교 때 성적 높았던 친구들은 공기업, 대기업에 두 군데 내지 세네 군데, 뭐 세 군데 이 합격해 놓고, 왜냐하면 4월부터 7월까지 시험이 있으니 시험을 피해서 봐서 여러 군데 합격해 놓고 10월, 11월 달에 골라서 취업을 나갑니다. 실제로. 합격은 일단 여기 다 지원하는 거야. 다 지원해보고 합격 해놓고 나중에 여름방학 그리고 뭐 담임 선생님 뭐 주변의 선생님들과 상의해보고 이 직장 중에 더 좋다는 직장에 선택해서 나가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경험이야. 그죠? 그래서 이런 1등하는 친구들도 이 덮어놓고 이게 일반고로 가지 말고 한번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 알겠어요. 그 일반고는 네, 그렇네요. 일반고는 쌤이 생각하는 일반고를 가는 친구들은 대학교를 나와야 되는 직업이 꿈인 친구들은 당연히 일반고로 가셔야죠. 근데 뭐 막연하게 뭐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모르는 친구들은 네, 직업 깨고 오는 것도 네,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선택입니다. 그럴 때 직업계구에는요 마이스터고가 있고 특성화고가 있고 산학 뭐 일체형 도제학교가 있는데 자, 이 학교는 별로 없어. 그래서 이걸 제외를 하고요. 대부분의 직업계구는 특성화고 아닌 마이스터고야. 그죠? 근데 특성화고 처음에는 특성화고였다가 이게 이제 잘 안 되고 하니까 이거를 이제 특성화고를 한 단계 뛰어넘으려고 이제 마이스터고를 설립을 한 거고요. 이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는 네, 직업계 교육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입학생들의 수준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를 비교하면 네, 비교할 바가 안 됩니다. 마이스터고가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특성화고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미달 나는 과가 꽤 많아. 미달. 즉 내가 중학교에서 꼴찌인데 나 중학교에서 꼴찌인데 어 꼴등이야. 내가 봤을 때 꼴등인데 미달 나는 과 지원하면 그냥 합격인 거야. 그죠? 그런데 마이스터고는 지금 강원도권 마이스터고는 미달라는 과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강원도에 세 개가 있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이 꼴등하는 친구 지원하면 무조건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마이스터고는 성적에 좀 걸러져요. 꼴등은 들어올 수 있는 학교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보시고 특성화고에 비해서는 마이스터고가 좀 수준이 높다. 일단 그런 개념을 잡으시고요. 그리고 또 차이점은 뭐냐면 네, 마이스터고 오시면 전액 무료. 그 다음에 학비는 그 다음에 입학금 뭐 이런 게 있고요. 기숙사는 마이스터고 강원권의 마이스터고 어디를 가시든 다 기숙사 생활 하셔야 됩니다. 예. 삼척 마이스터고를 예를 들면 저 선생님 삼척에 사는데요. 그래도 기숙사 생활 하셔야 됩니다. 네. 저 학교 앞에 사는데요. 그래도 기숙사 생활 하셔야 되고요. 특성화고는 학교마다 틀리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 그러면 마이스터고하고 특성화고 고민인데 그럼 마이스터고 한번 지원해 볼 수 있나요? 네, 지원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서 마이스터고를 제일 먼저 뽑아요. 그래서 10월 중순에 저희 뽑을 거고요. 만약에 내가 마이스터고를 지원했는데 운 좋게 합격을 했어. 그럼 마이스터고를 다니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운 나쁘게 떨어졌어. 그러더라도 네, 11월 초 중순에 다시 특성화고가 됐든 일반고가 됐든 한 번 더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이스터고 지원하는 게 그렇게 부담은 안 됩니다. 뭐 지원해서 붙으면 땡큐고 네, 떨어지더라도 네,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죠? 특성화고든 일반고든 갈 수 있다. 그거 이제 아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삼척 마이스터고에서 한번 예를 들어드리면 자, 저희 학교 학생들 현황은 여러분들 들어올 때는 64명 기준으로 뽑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는 기계과가 2반, 전기과가 2반이 있고 각각 한 반당 16명씩 기준으로 수업을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고요. 네, 자동화과가 있고 기계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과 설명을 드리면 기계과는 아무래도 우리가 아는 모터 같은 걸 돌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과를 가시면 뭐 용접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모터를 돌릴 수도 있고 쇠를 깎을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전반적인 기계, 자동차, 모터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가장 이해하기 쉽고요. 전기과로 오시면 말 그대로 전기 전선을 다루는 과입니다. 즉 우리 뭐 교실에 보면 위에 보시면 형광등이 있죠. 그런 전기 배선을 깔고
실제로 학교에서도 보면 전기 배선을 깔아서 220V 전기를 넣어서 형광등에 전기를 연결한다든가 그런 거를 배우는 과가 전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학교 지원 현황인데요. 삼척 마이스터고입니다. 저희 2013년도부터 이제 신입생을 받았는데 보시면 지원율이 첫 해에는 엄청 높았고 지금 가장 마지막 때는 1.16대 1이 나왔습니다. 저희 학교는 단 한 번도 미달 난 적이 없고요. 지원한다고 해서 100% 붙는 학교는 아닙니다. 네, 지원했다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작년 기준으로 보면 64명 뽑는데 74명이 지원해서 10명이 실제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원한다고 100% 붙는 과는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삼척 마이스터고는 그 특수목적고거든요. 나라에서 특수목적을 위해서 세운 고등학교입니다. 일반고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목적고기 때문에 나라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조금 더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목적으로 세워졌냐면 자 여기 그림에도 보이시겠지만 저희 학교가 요쯤에 있거든요. 요쯤에 있는데 위로는 지금 이 블루파워에서 화력발전소가 삼척입니다. 지어지고 있고요. 여기 밑에 보면 지금 화력발전소가 이미 4, 5기가 지어져서 지금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거는 지금 짓고 있는 거고요. 자, 동해에도 보면 GS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강릉에도 보면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동권을 따라서 화력발전소가 계속 있기 때문에 삼척마이스터고는 이 발전소의 취업을 목표로 세워진 특수목적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에 취업을 할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발전소가 전기를 만든다는 건 아시잖아요. 이 전기는 앞으로 더 많이 쓰면 더 많이 쓰지 없어질 수 없는 이 에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장 생활을 한번 하시게 되면 본인만 적성에 맞으면 평생 직장이 될 수 있는 되게 탁월한 직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전소가 망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망할 수가 있습니까 실제로? 그렇죠?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발전소에 다니면 평생 직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 특징만 간략하게 알려드리면 일단은 저희 학교도 기본적으로는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고요. 그 다음에 9시에 등교해서 밤 9시까지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네,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주에 한 번씩 귀가하게 됩니다. 네, 귀가 그죠? 왜 이렇게 공부할까요? 얘기했잖아요. 네, 고1 때까지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공부하셔가지고 제발 좀 좋은 직장에 취업하시라고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에 취업하시라고. 그러려고 지금 학교에서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공부하는 학교입니다. 우리 학교 만약에 나 저기 직업계고니까 놀러 가야지. 그럼 저희 학교 오시면 적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전원 기숙사 생활해야 되고 공부는 학교에서 12시간이나 있어야 되고 집에도 잘 못 갑니다. 그죠? 그런 거를 이제 그렇지만 내가 2년만 딱 공부해가지고 진짜 누구나도 부러워할 만한 직장을 얻고 싶다. 그러면 삼척 마이스터고가 답이라는 겁니다. 저희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다 조성해 놨습니다. 와셔서 공부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선배들 지금 취업 엄청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실 거면 영동지방에서는 삼척 마이스터고가 진짜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이제 얘기를 간단하게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원 기숙사 생활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시면 아침에 태권도 교육을 받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태권도 받고 고1 때부터 받습니다. 입학하시면 바로. 그래서 2학년 때 되시면 아마 다 일단 검은 띠를 다 취득하시게 됩니다. 저희 학교 생활 학생이라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저희 학교에서는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수요일 날 2시간 정도 학생 자율 동아리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만약에 내가 축구를 좋아해. 그래서 내가 1학년 우리 반 친구 5명이 모여서 축구 동아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수요일날 2시간 동안에 축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학생 자율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거고요. 뭘 할지 모르겠어 싶으면 요중에 이것도 이제 열려 있거든요. 요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이 2시간 동안에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열려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직업계고는 매년
기술 경쟁 대회가 있습니다. 매년 열려요. 그래서 강원도 대회가 매년 열리고 있고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이 기술 직종이 이 5개거든요. 이 5개를 가지고 매년 참가하는데 저희가 보면 강원도에 직업계고가 꽤 많거든요. 거기서 매년 종합 2위를 하고 있습니다. 즉 어느 종목을 듣더라도 메달은 딴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 은, 동 이게 따거든요. 그래서 기술련만큼은 네, 강원도에서 꽤 상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 직업계고에 온다는 얘기는 기술을 배우러 오는 거고요. 이 기술 학교 기술 수준이 높아야 내가 네, 고차원적인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강원도에서 2등이야. 그럼 1등은 어디냐? 네, 저희보다 3, 4배 큰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가 저희는 한 학년에 64명밖에 안 되는데 그 학년은 뭐 클래스가 12개 내지 13개 한 학년에 돼요. 저희는 4개밖에 안 되잖아요. 한 학년에. 그런데 이게 네, 쪽수에 밀리니까 이게 1등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죠?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그래도 마이스터고기 때문에 3년 동안에 요 정도는 학생들이 좀 이렇게 갖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저희 학교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아마 저희 학교 입학하게 되면 3년 동안에 해당 내용을 다 만족하게 이제 학교에서 이게 네, 취득할 수 있게끔 다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학교 오시면 해당 내용을 다 하나하나씩 채워 나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는 매년 1학년 때 해외로 네, 수학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4박 5일 정도로 가고요. 이때까지 보면 매년 10월 중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박 5일 정도 가고 보통 현재는 일본, 중국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가고 있거든요. 요거는 일본이고요. 요거는 중국입니다. 네. 그래서 가면 학교에서 이 경비를 한 70%를 대줍니다.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는 한 20에서 30 정도 내는 것 같아요. 갈 때 1인당 4박 5일 가는데 그죠? 그래서 요때 1학년 때 해외 한번 이렇게 현장 체험 학습 가보실 기회가 주어지고요. 그 외에도 뭐 기타 타 지역 여기 현장 체험 학습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다 학교에서 다 공짜로 다 보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희 학교 만약에 관심 있다고 그러면 입학하셔서 열심히 공부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방학 중에도 실제로 토익 네, 방과후 수업도 열립니다. 학교 기숙사 생활하면서. 그래서 그때 토익을 배우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이 450점을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해서 네, 대부분 학생들이 450점을 목표로 공부해서 요 정도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450점 맞을 수 있고요. 이게 실제로 990점 만점이죠. 그죠? 그래서 요 정도 채울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는 보통 평균적으로 이 기능사 자격증은 네, 특성화고에서 딸 수 있는 최고 고등학생이 딸 수 있는 최고 레벨이고요. 그래서 보통 저희 학교 졸업하시면 실제로 올해 졸업생이 2.8개 취득해서 나왔고요. 이 얘기인즉슨 좀 그냥 평범한 생긴 친구들은 3개, 그죠? 3개 정도 따는 거고 또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은 좀 2개. 저희 학교 와서 또 공부 안 하는 친구도 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3개 정도 따서 나간다. 그럼 엄청 많이 따서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보통 특성화고 다니시면 보통 대부분이 1개 취득해서 이제 졸업하는 거고 그래 많이 따면 2개입니다. 근데 저희는 거의 2배, 3배가 되니까 그죠? 보통 1개 따고 졸업하고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성화고를 진학하시면. 근데 저희는 보통 3개 취득해서 나간다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는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산업기사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희망한다면 그죠? 산업기사는 대학교 2년 대학 2년을 다녀야 그때부터 딸 수 있는 자격증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고등학생 때 산업기사를 딸 수 있게 학교에서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학생이 희망한다 그러면 저희는 산업기사까지 딸 수 있게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요거는 뭐 장학금 작년에 1억 2천만 원 줬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 학교가 또 특징이 뭐냐면 자, 대학생들은 자기 수업을 선택해서 듣는 거 아시죠? 저희도 전국에서 네, 몇 학교 안 하는데 고교학점제라는 거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본인이 희망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선생님, 에이씨, 뭐 10과목 중에 한 과목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냥 뭐 흉내만 내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3년 동안에 200학점을 듣는다고 나왔는데 실제로 61학점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30% 정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10과목을 한 학기에 배운다면 3과목 정도를 본인이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왜 장점이라면 만약에 내가 기계과를 입학했는데 저희는 기계과하고 전기과가 있으니까 기계과를 입학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적성이 안 맞아. 그러면 전기과 가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기과에 들어왔더라도 나 적성이 안 맞아. 그럼 기계과 가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게 가능합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그래서 한 번 더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네, 저희 학교 기숙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층마다 학습실이 있고요. 층마다 휴게실이 있고 층마다 세탁실이 있고 보통 1인 4인실로 다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활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요거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학교 진학하게 되시면 자, 아침 저녁 정도 식사비만 부담하시고 나머지는 다 공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학교 특징을 보면 자, 입학 장학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저희 학교 지원자 64명을 뽑는데요. 그 중에 1등을 하시면 300만 원을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2등, 3등한테는 100만 원씩, 그 다음에 차순위, 즉 그 2등, 4등부터 34등까지, 그죠? 34등까지 50만 원을 지원해서 입학자의 52%가 장학생으로 선발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입학하시면 52%가 입학 장학생으로 선발돼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요거는 뭐 취업 현황이고, 네. 실제로 이제 요거 보시면, 저희 학교 보시면, 네. 저희 학교 보시면 여기 지금 대기업 공기업만 나와 있는데요. 그죠? 여기 보시면, 여기 다 세보시면 알겠지만, 이때 72명이 졸업했는데요. 여기 좋은데, 쌤이 생각할 때 진짜 다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인데요. 그죠? 다 여기에 인원이 32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즉 이게 다 이거는 구급 공무원이고요. 요 구급 공무원.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대기업 공기업이고 되게 좋은 직장이거든요. 다니면 엄청나게 이제 평생 직장으로 다닐 수 있는 건데 이 중에 32명이 여기 합격했다는 72명 중에 그러면 거기 보면은 거의 내가 반에서 16명인데 그죠? 아마 8등 안에 들면 지금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에 도전해서 합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저희 학교는 그죠? 삼척마이스터고 이게 실제 취업 현황입니다. 이게 교육청에 보고했고 저희 학교에서 홍보 자료도 계속 뿌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팩트만 전달 드리는 거고 이것처럼 이 영동권에서 이렇게 질 높게 취업할 수 있는 직업계고가 있나 한번 찾아와 보십시오. 이 최근 얘기입니다. 최근 아니 뭐 10년 전에 잘 나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최근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으니까 이렇게 취업 잘 되는 학교는 영동권에서는 삼척마이스터가 유일합니다. 한번 어느 학교가 와도 한번 보십시오. 몇 명이나 가나. 500명 중에 32명이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반에서 1, 2등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저희 학교는 72명 중에 32명이 이렇게 갔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확률적으로 틀리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학교를 선택할 때 그죠? 네. 그래서 저희 학교는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다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학교 와서 시키는 대로 공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좋은데 취업할 수 있다니까요. 네, 이런 시스템을 좀 아시고 좀 학교를 선택하세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네. 이거는 뭐 작년 취업 현황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자, 저희 학교에 대해서 이제 홍보는 다 했고요. 자, 내가 일반계고를 선택할까, 직업계고를 선택할까, 잘 한번 고민해 보시고, 최종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판단은 여러분 각자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영상은 유튜브에도 저희 학교 삼척마이스터고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이 영상이 또 올라와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네, 중학교 대상으로 진로 설명회는 요 정도만 하고요. 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 페이스북에 삼마고 친구 추가하셔서 뭐
네, 뭐, 이 말로 남겨서 질문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 학교에 전화하셔서 질문하셔도 되고요.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네, 질문해 주시고요. 지금 중3이신데 지금 중요한 진로의 갈림길에 서 계시니까 현명하게 잘 판단하셔가지고 다 좋은 직장 얻으셔서 한 번뿐인 인생 정말 폼나게 멋지게 고생 안 하고 정말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만 여기서 네, 저 이 진로 설명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